이 장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춘추시대 정치 문제를 반영한 그러한 장입니다. 3장과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지금 말한 사마우가 나옵니다. 사마우는 원래 공자의 제자죠. 그 형이 바로 사마환태라는 사람인데, 사마환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나라의 권력자입니다. 여기서 사마는 성이 아닙니다. 군사 최고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마라는 관직입니다. 군사 최고의 관직자. 그래서 이 가문은 송나라 군사 최고 관직자들로 이들 집안이 송나라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마한테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군사권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군사 최고 권력자로서 사실상 정권의 핵심이었죠. 그는 환태의 난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군사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확대하려고 한 그런 난인데, 송나라 정권과 충돌하여 쿠데타 성격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환태의 난이죠. 사마천 사기 공자세가에서 이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공자가 송나라를 지나갈 때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송나라 위협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사마우는 매우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형은 반란 권력자이고 공자를 죽이려 했고, 사마우 자신은 공자의 제자여서 사마우는 항상 정치적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다 형제가 있는데 나만 형제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마우는 형제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나 된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형제가 없다.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나는 형이 있어도 형이 없는 것과 같다. 형이 반란자이고 공자를 죽이려 했고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하니 형이 없는 것만 또 못하다. 즉 도덕적 고립감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아는 사마우의 개인 문제를, 즉 오형제나되는 그 복잡한 가정사의 그런 문제를 유가적 보편윤리로 확장해서 말하기를 사예진의 개형제야. 이렇게 사예진은 사방바다니까 전 세계를 얘기해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형제다. 즉 형제, 피로나는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형제, 즉 혈연적 공동체보다 도덕적 공동체로 확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의 육아사상의 주요 특징은 혈연 중심 질서에서 도덕 질서로 확장하는 그런 얘기죠. 그걸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마우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우는 걱정스럽게죠. 부사에서는 걱정스럽게, 말을 걱정스럽게 했다. 왈이라는 동사, 수로를 수식하죠. 사마우는 걱정스럽게 말하기를. 왜 걱정스러웠어요? 형제가 5형제나 되지만 전부 자기와 뜻이 같지 않고 말썽만 부리치는 그런 그 형제들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래서 사마우는 걱정스럽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인계 유형제. 이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유 있다. 뭐가 형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아동망. 나만 홀로, 이것도 부사죠. 나만 홀로 망은 무지요. 없다. 무의 목적은 뭐 형제가 생략되겠죠. 나만 홀로 형제가 없다.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서도 형제가 없다고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을 들은 자아가 뭐라고 했느냐? 상문지의, 자아의 이름이 상이죠. 이렇게 이름을 말할 때는 겸손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겸손하게. 자아는 저는 듣기를 그런 거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생사유명하고 부귀제천이라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죠.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유하고 귀하게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자아는 사마오를 달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바로 자아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건 천명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사와 부귀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뭐라고? 군자 경이 모실. 군자라면은 경하고 즉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고 그러면은 무실, 실수가 없다. 즉 도를 잃지 않는다. 실은 목적어가 뭐예요? 도지요. 도를 잃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가 위스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공하면은 즉 사람들에게 공손하면은 예가 있는 것이다. 이건 바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하면 사회진의 네 바다의 동서남북 모든 세상이니까 바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코스모폴리탄인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형제니라. 피만 섞였다고 형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경하고 공하면은 공하에서 예가 있으면은 누구라도 다 형제가 되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자아가 사마오한테 충고를 하니까 군자 하 환 호 무 형제야. 군자가 어찌 환 걱정을 하느냐. 호죠. 군자가 어찌 걱정을 하느냐. 무 형제가 없다고 걱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군자라는 사람이 형제가 없다고 어찌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 의미는 바로 이 생사유명과 부귀제천, 이거는 바로 무슨 영역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천명 영역이죠. 운명적인 것이죠. 운명의 시. 천명 영역, 하늘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즉 이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공손하고, 존경하고, 공손하고, 그리고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 영역,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형제가 없다고 왜 걱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이 살면은 사회진의 대형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느니라. 즉 혈연이 아니라 도덕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녀편 6장은 현대 정치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공자의 인간 심리 통찰, 이것이 바로 현대 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판단 윤리라고도 해석되는 장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정치에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춘추시대 정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참소 정치였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모함이나 이간질, 감정적 고발,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공자는 지도자의 기준을 말을 듣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장문명, 자장이 명에 대해서 물었다. 명은 뭐예요? 총명, 이런 소리. 그러니까 자장이 물었으니까 공자한테 총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왈,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심윤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그랬죠. 즉 심윤지참, 심윤, 은근히 스며들다, 이런 얘기죠. 은근히 스며드는 이런 참소, 은근히 물이 스며들듯이 적시는 이런 참소와 부수, 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 하소연, 고소. 그러니까 직접 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소. 그러니까 이런 창과 소 두 가지죠. 즉 간접적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은근하게 말해지는 이런 참과 잠언과, 피부로 직접 느끼도록 들어오는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고소, 이런 그 호소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불행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은 가의, 명, 총명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반복되고 간단해서 좋죠. 그 다음에 똑같죠. 물이 스며들다는 그런 참소와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고소, 호소,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는 가히 멀리 내다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총륜과 미래를 관망하는 두 가지 이런 전부 뭐에 요소냐? 이런 참소 정치와 이런 감정 정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렇게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정치, 현대 정치학에서도 이걸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죠.
아주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고 똑같은 말을 자주 하는 얘기는, 논어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그런 그 과목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반복해도 수없이 읽고 반복해도 또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논어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고 쓰고 이러란 얘기지, 딴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은, 자장이 공자한테 총명에 대해서 물으니까 시면지참 은근히 스며들듯이 적시듯이 하는 그런 참소와, 그리고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듯한 그런 그 절박한 하소연,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바로 총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하는 그런 그 은근한 참언, 그리고 피부로 느끼듯이 하는 그런 하소연에 넘어가지 않아야 원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 거듭 얘기지만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시윤지참은 바로 은밀한 중상을 얘기해요. 호수지소는 바로 감정적인 호소죠. 은밀한 증상과 감정적인 그런 호소, 이 두 가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 속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죠. 이 참소정치, 즉 조금씩 비방해서, 참소정치는 바로 조금씩 비방하여 사람을 이간질하고 지도자로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수지소는 바로 감정정치죠. 억울함을 직접 호소해서 동정을 유도하고 사실판들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현대 정치학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시민지참은, 바로 참소정치는 바로 현대 정치에서는 여론조작입니다. 여론조작. 즉, 음해, 이런 걸 의미하고, 그 다음 부수지소는 바로 감정정치는 바로 감정적 여론 호소죠. 감정적으로 여론을 호소하죠.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정보 판단 윤리로 해석을 해야 돼서 아주 현대 정치에서도 받아들이는 장이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돈 잘 벌고 말 잘하는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죠. 즉, 정치의 요체는 뭐냐? 정은 정치의 요체. 정치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정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죠. 식과, 병과, 민신. 그 우선순위, 버리는 순서를 자공이 물었죠. 이 식과, 병과, 민신, 이 중에서 뭘 먼저 버려야 됩니까? 이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버릴 것이 바로 군사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뭘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먹을 걸 버려라. 그 속으로 그렇게 생겼죠. 안 먹으면 죽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부터 자고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먹으나 안 하나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그러나 인무신, 백성으로부터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공자는 정치의 절대적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는 이렇지가 않죠. 즉 패도 정치, 악덕 정치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순위로 했죠. 그리고 그래서 힘과 돈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다스리고자 하지만, 공자는 이 도덕 정치를 주장해서 국민의 신망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점 현대 정치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해석해 보죠. 자공은 정치에 대해서 물었죠. 즉 정치의 요체, 정치는 뭡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족식, 정치에서 식은 바로 식량정책, 이걸 얘기해줘. 먹고 사는 거, 이 문제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족식, 먹고 사는 것이 충족해야 된다. 또 족적, 부력을 충실하게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민심지의, 지는 바로 국가죠. 국가를 인이 국가를 믿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족식, 족병, 민심, 이 세 가지를 정치적 요체로 공자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자공이 선생님한테 묻기를, 이 세 가지는 바로 족식, 족병, 민심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필부득이 어쩔 수 없이 버린다면은 뭘 버려야 됩니까? 하선, 우선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공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병이다. 무력을 버려라, 이런 얘기죠. 패도 정치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권을 버려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병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러면은 병을 버렸다 치면 두 가지가 남는데, 바로 먹는 것과 인심이 남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부득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버린다면, 우선 두 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뭘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자공이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거식, 식량정책, 먹는 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정책을 버리니까 먹을 것을 버려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주일만 굶으면 사람이 죽는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의문을 표시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이에요. 자고, 항상 자가, 이때의 자는 프롬이죠. 뭐뭐으로부터 전치사죠. 옛날로부터, 고대로부터, 옛부터 개 모두가 유사 죽게 되어 있느니라. 사람은 굶어 죽거나 어떻게 뭐나 언제든지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인무신, 백성이 주어져 수로 주술목이죠. 백성이 믿음이 목적어지. 믿음이 없다.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또 구절로서 주어지요.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뭐예요?
국가가 서지 못한다. 국가가 존립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자의 정치 철학의 핵심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민무신 분립에 있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백성의 믿음, 이것으로 봤어요. 국가 성립 조건이 정치의 요체를 바로 경제와 군사와 정치적 신뢰, 그러나 이 중에서 최종 기반은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현대 정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 붕괴의 순서를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붕괴는 바로 경제 위기에서 군사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신뢰를 붕괴해서 국가가 붕괴되는 것이 많았었죠.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거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바로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25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민무신 분립,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 서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과 또 프랑스 대혁명,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공자가 말한 민부신, 국민에게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망한다, 이런 얘기의 대표적인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는 바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국가가 망한다, 이 주장이 로마 제국은 멸망한 게 3세기니까 약 700년 후에 로마 제국에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로마는 황제가 계속 암살되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즉 군대가 황제를 마음대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고 이렇게 50년 동안 약 20명 이상의 황제를 바꿨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정치 신뢰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군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어 국가 군대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그런 핵심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정치 혼란, 그건 바로 세금 불신이 생기고 거기서 군대 신뢰가 붕괴되고 국가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렇게 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를 믿지 않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붕괴된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일어났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편 8장은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유가 문화철학의 핵심 논쟁이죠. 공자가 군자란 도덕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예와 문화도 필요하냐. 즉 군자 유가 철학에서는 둘이 다 필요하다고 봤죠. 이미 논어의 옹야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옹야편에서 질성문측야하고 문성질즉사하고 문질형빈해야 군자다. 즉 질이 문에 우선하면은 야하고 문이 질보다 우선하면은 허식이고, 그래서 문과 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다라고 이미 우리는 논어 옹야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극자성이 약간 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차공이 바로잡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도 해석이 여럿일 수 있으니까 논어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극자성 말, 여기서 극자가 나오죠. 이 극자가 가시극자인데, 가시나무 극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자죠. 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 형극이라고 해서 형극, 이때 이 극이 극자성을 때 극이죠. 즉 형극이라는 것은 온갖 나무 가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유적으로 고난이라는 뜻을 형극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이 극자성이에요. 그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질, 요걸 강조했어요. 즉 극자성이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대부죠. 여기서 집주에서 설명을 했죠. 극자성은 우리나라 대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인 극자성이 군자는 바로 질에 있으면은 본바탕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군자의 바탕은 바로 그 본질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위문, 이 문의, 어찌 문 따위가 예적 교양 같은 것이 어찌 필요하단 말이냐. 즉 극자성은 무식하게 말했죠. 군자는 그냥 도덕적 본질만 있으면 되지 뭐 문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공은 공자한테 옳게 배운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석호, 애달픕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부자지설, 부자는 여기서 극자성이죠. 극자성, 당신은 군자를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공은 참 애석하구나. 극자성 당신이 군자를 저렇게 말하다니. 그러니까 자공은 군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 속호 유가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즉 애석하구나. 애석하구나. 그렇게 그 군자를 겨우 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니 참 애석하구나.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자공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왕의 논어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국자성은 질, 여기서 질은 바로 뭐라고 했느냐. 질은 무의 성실 지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실한 바탕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논어 집주에서는
국자성이 말한 이 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바로 성실한 바탕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어? 가히 무슨 의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데 여기서 또 무는 논어집주에서는 뭐라고 봤느냐. 예락 의의지절 이렇게 봤죠. 예약과 의의 우의의 예의 무엄함 예의 엄격함을 바로 철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예의 엄격함이나 이런 것들 뭘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는 지금 극자성이 얘기한 이 부분의 얘기는 바로 국자성이 자성이 이게 극자성이죠. 아마도 욕교 당시 폐의 실지 과이라고 이렇게 저 부분을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마도 그 당시의 폐단, 그 당시 문의 폐단을 얘기해요. 그 당시의 문의 폐단을 바로잡기를 바랬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잡기를 바랬으나 너무 지나쳐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논어집주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극자성은 아마 당시 문식 이 폐단을 지뢰반대되는 문 요거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너무 지나쳤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공은 대답하기를 석호 애달프구나. 극자성 당신이 군자를 저렇게 말하다니. 이 얘기는 바로 석호 이 주자는 석호 유가야 애석하다는 말이다. 애석함과 같은 말이다. 애석함이다 말이다. 즉 그 말이 지나쳤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불급설 사부급설 사는 거는 네 마리 말이죠. 사마사 네 마리 말이 끄는 그런 수레죠. 당신은 무슨 빨리 달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2500년 전 그때쯤에는 가장 빠른 것이 말이죠. 그 빠른 말 중에서 네 마리가 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나 이 네 마리의 말을도 불고 미치지 못한 뭐에 혀에 미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마리 말도 즉 사두마차 원래 마가 끄니까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마차라고 하니까 사두마차 네 마리 끄는 그 말도 이 혀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한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유지랴 네 마리만은 네 마리 말도 빠른 네 마리 말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바로 주자는 이렇게 설명이 있죠. 즉 언출어구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언출어구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사마 네 마리 말이 끄는 그런 빠른 말도 불능 못한다 추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문외 문유질야는 바로 문체의 바탕도, 이 문체의 바탕, 문이죠. 문체의 바탕도 바로 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자집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언문여 질 불가 편패. 말하자면 문어질, 엔드죠. 문과 질, 문식과 바탕, 불가하다,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버리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문과 질은 바로 어느 하나도 불가 하면 안 된다. 어느 하나도 폐기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물과 질은 서로 함께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표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흡표지곽, 유견양치곽. 이 곽자는 옛날 말이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 가죽혁이 들어가 있는 요거를 그냥 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곽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설명했느냐? 즉 호표, 호랑이와 이리의 이 곽이 같다. 무엇과 같으냐? 개와 양의 이 곽과 같다. 곽은 뭐냐? 거기 이 존기피자라고 봤어요. 이 곽이라는 것은 바로 그 털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그 표피만 남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곽은 바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만 남는 거, 이런 얘기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호표 지과 호랑이와 바로 표본 가죽도 이게 뭡니까? 털을 제거하고 가죽만 남는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이 표본도 그 겉표적 가죽만 남기고 전부 겉표면을 제거하면은 같다. 뭐가 같으냐? 개나 양의 털을 다 벗겨는 그 피부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도 무늬를 제거하면은 개와 양과 구별이 없죠. 그러니까 호표의 이 가죽이 털이 있을 때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 것이지, 이걸 다 벗겨내고 나면은 소는 그 피부는 똑같으니까 개의 개의 무늬,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도 무늬를 제거하면은 개나 양과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이 무늬, 그러니까 문이죠. 문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소박한 것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에 의해서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호랑이 가죽과 개의 가죽, 호랑이 문이기 때문에
비싸고 개의 뭉이보다 비싼 것이죠. 이것을 다 벗겨낸다. 즉 뭉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똑같다. 응? 그런 얘기니까 이 장에서의 철학적 의미는 바로 극자성은 바로 도덕, 본질, 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자공은 그게 무슨 소리냐? 즉 당신 말은 그렇게 말하니 참 애석하구나. 문과 질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질, 본질과 문화 함께 중요하다. 이렇게 자공이 주장했고 공자는 우리가 이미 봤죠. 즉 질승문야 문직이야. 질이 문보다 많으면 거치고 문승질 직사 문이 질보다 많으면 허식이다. 그래서 문과 질이 형용해야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가 되느니라. 이런 표현이죠.